이렇게는 절대 시공하면 안 된다라는 조명 설계 방식이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또 있는데 보조간접 등을 막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인트 조명은 내가 원하는 곳에 지정해서 설치할 수 있잖아요. 네네. 조명 배치할 때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많이 쓰는 팁인데, 조명의 중앙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중앙과 중앙 사이가 정도면 저는 잘 안 씁니다. 이게 진짜 소신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인테리어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약입니다. 제가 오늘 또 저희 인테리어에서 핵심적인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조명입니다. 오늘은 조명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조명 배치 팁과 어떤 공간에 어떠한 밝기 정도로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테리어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으로 종류를 나눠 본다면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가 주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거실이나 부엌, 그 다음에 방에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조명이 하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관리도 편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지어진 집들은 방에 주등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등은 단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왔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옛날에 방에 어떤 공간에는 등이 하나면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높은 조도의 주등만을 좀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조명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공간을 하나로 비추려고 하면 등 자체의 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조도가 높다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등은 포인트 등입니다. 보통 이런 포인트 등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 하면 미술관이나 갤러리, 어떠한 공간이나 어떠한 작품을 딱 비추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등입니다. 아트월이라든지 복도에 포인트 되는 그런 오브제들을 비추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포인트 등은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개 설치하잖아요. 네네. 개수가 많은 만큼 관리하기 더 불편하고 시공비만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엔 다 LED라서 그렇게 비용이 비싼 것보다는 관리가 좀 힘들 수는 있겠죠. 주등이 딱 나가게 되면 주등만 교체하면 되는데, 이런 포인트 등은 전구 하나가 또 나갈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단점이 있어요. 중요한 단점이. 전문 용어로 연색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미용실에서 이렇게 염색을 하고 나왔어요. 너무 색깔도 이쁘고 기분 좋아가지고 야외에 딱 나왔는데 햇빛에 딱 비쳤을 때 내 머리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조명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물체 색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간과하고 집에 포인트 등을 많이 설치한다면 우리 집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돋보이게 하려고 설치한 건데 잘 보여야 하는 부분이 오히려 색감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내가 생각했던 그 색감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을 쓸 때는 잘 써야 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간접 조명입니다. 이 간접 조명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드리자면, 분위기를 잡을 때 많이 쓰이는 조명 타입이고요. 간접 조명은 주등만큼 조도가 그렇게 밝지 않고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요. 병원이나 자동차 이런 데에도 간접 조명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 조명의 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주등은 한 개 달리는데 보조 간접 등은 여러 개 달리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도만큼 맞추기가 딱 힘들어요. 너무 침침하면 눈이 또 빨리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 조명만으로 조도 맞추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이긴 하죠. 단점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조등을 많이 이용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스탠드라든지 독서등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침대 옆에. 그런 등을 많이 이용하시면 간접등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을 단점들을 좀 커버할 수가 있겠죠. 계속 조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조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좀 평수마다 달라요. 거실 기준으로 100에서 150W가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조명은 내가 원하는 곳에 지정해서 설치할 수 있잖아요. 네네. 조명 배치할 때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많이 쓰는 팁인데, 다운라이트나 MR을 설계할 때는 조명의 중앙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중앙과 중앙 사이가 한 20cm 정도면 위쪽으로도 그렇고, 또 조명에 이렇게 퍼지는 느낌도 좀 괜찮아서 20cm 정도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벽에서 보조 간접 등을 띄울 때는 25cm에서 30cm 정도로 공간을 구성하시는 게 퍼짐에 대해서도 그렇고, 벽에 딱 비쳤을 때도 그렇고 좀 위쪽으로도 예쁘게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기억해 두셨다가 인테리어 할 때 조명 간의 거리를 이렇게 띄워달라고 얘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는 절대 시공하면 안 된다라는 조명 설계 방식이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주등도 있는데 보조 간접등을 막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주등도 넣고 싶고 이제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그런 분들은 조명이 좀 난잡해지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고 보조 간접등을 너무 많이 설계한 경우도 있어요. 천장 보면 막 구멍이 막 뚫려 있어 3개씩 해가지고 너무 많은 보조 간접등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런 곳에는 절대 조명을 설계하면 안 된다라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TV가 있는 거실 아트월입니다. 거실 아트월에는 설치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쵸, 많이 하죠. 근데 TV 위쪽에 설계하는 경우가 좀 문제가 커요. TV 같은 경우가 거실 아트월 정중앙에 달리잖아요. 근데 TV를 무시하고 이렇게 보조 간접등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TV가 잘 안 보여요, 저녁에. 그래서 TV 공간을 비워두고 옆에 벽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설계를 하면 간접등의 무드도 느낄 수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움까지 챙길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책상 위의 조명입니다. 불을 다 끄고 공부나 책을 읽을 때 그것만 켤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책을 읽을 때는 적절한 조도가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책을 위에서 보잖아요? 조명이 위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책상 위의 조명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소파 위와 침대 위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 정말 많이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보조 간접등을 많이 설계해 놓을수록 집이 예뻐 보이게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근데 침대 딱 누워가지고 천장 딱 쳐다봤는데 이제 조명이 딱 눈에 비춰졌을 때 직접적으로 그러면 눈이 되게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겪을 수가 있고요. 소파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보려고 딱 누웠는데 위에서 조명이 너무 이제 강하게 내리쬐면 불편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침대 위나 소파 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명 같은 거 알아보니까 뭐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씩 알려주세요. 그것도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주광색은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던 하얀색 불빛입니다. 주광색은 보통 5700K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K는 켈빈의 약자로서 색상의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700K 주광색, 하얀색 불빛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전구색입니다. 켈빈 값은 4000K 정도 되고요. 좀 노르스름한 조명이에요. 근데 저는 전구색 잘 안 씁니다. 이게 진짜 소신발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뭐 이런 유튜브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전구색을 보조 간접등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보조 간접등으로 전구색은 너무 노랗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언밸런스가 좀 날 수가 있어서 좀 전구색을 많이 좀 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 간접등으로 이 다음에 얘기하는 색깔을 많이 넣는데요. 바로 주백색입니다. 주백색은 뭐죠? 주백색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광색이랑 이 전구색이랑 사이에 있는 거. 약간 전구색보다는 조금 더 밝으면서 주광색보다는 약간 노르스름한 거. 그래서 저는 이 주백색으로 좀 많은 공간을 설계를 하는데요. 주백색으로 많은 공간을 설계하는 이유는 우리가 딱 조명을 직접적으로 봤을 때 조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도 색의 온도도 너무 밝지 않기 때문에 눈도 좀 편안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조명 색깔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등이고 요즘 신축 아파트에 좀 많이 설치되는 등도 거의 다 주백색이에요. PD님도 한 번씩 오시잖아요. 저희 혼자 와서 보시면 거의 다 주백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간접등도 그렇고 메인등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주광색은 요즘 잘 안 쓰고 전구색도 거의 안 씁니다. 정말 고객님이 원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켈빈 값을 잘 보셔야 되는데 켈빈 값이 3000에 가까우면 노르스름한 전구색에 가까운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6000K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점점 하얀 불빛으로 바뀐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명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조명에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다. 주등, 그리고 포인트등, 그리고 보조 간접등, 이렇게 간접등이 있는데 조명을 꼭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명을 설계하면 안 되는 곳은 또 어디인지, 그리고 조명의 켈빈 값이라고 하죠. 조명의 색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조명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모든 영상에 이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영상에 또 댓글하고 궁금한 부분들 남겨주신다면 그걸 토대로 또 2편, 3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명을 선택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인테리어 조명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영학이었습니다.